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왜 지금 우리나라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천지인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의리와 명분을 중시하는 조선의 선비 정신에 근거한 저항 정신이 3.1운동, 동학혁명 등을 거쳐서 우리가 가진 시대 정신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의 경제 보복 상황에서도 일본의 입장은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니 이제 그만 덮고 가자는 것이고, 우리는 과거의 어떤 잘잘못도 시시비비를 가리고 잘못된 일에는 사과를 받아내야겠다는 근본적인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전통과 정신은 우리가 도덕과 윤리를 다시 꽃피우는 데 있어서 씨앗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동북아시아 정세가 그러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대 정신이 싹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기는 인터넷, 유튜브 등으로 의식의 네트워크적인 동조화가 이루어지기가 인류 역사상 어느 시대보다도 쉬운 때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텔레파시 같은 기술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보다 더 발전하기 힘든 어떤 포화점 같은 것에 거의 다다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현재 동북아시아의 정세는 동북아시아의 패권 경쟁이라는 틀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그 자체가 전 세계에 대한 패권 경쟁이기 때문에 누군가 양보할 수 있는 성질일 것이 아니고, 아마도 결국은 중국이 현재의 세력을 잃게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극단적으로는 중국의 해체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미국과 서로 잘 통한다고 볼 수 있는 일본의 아베 정권이 매우 성급하고 조급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 정도로 한국에 대해서 적극적인 경제보복 카드를 내어놓은 것을 보면 나중에 언젠가 중국이 무너질 때를 대비해서 한국을 먼저 꺾어 놓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윤리와 정의인가를 우리는 반문하지 않을 수 없고, 만약 사람들끼리 이렇게 해도 된다면 나중에 인공지능을 탑재한 기기가 힘이 세지면 사람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이것은 인간성 재발견에 대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화에 의해 네트워크 장비를 믿지 못하듯이 우리는 일본의 정신과 그들이 만들 인공지능 장비에 담긴 윤리를 신뢰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인공지능 비즈니스의 핵심적인 경쟁력이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서 표준화된 모델을 먼저 만들어내는 쪽이 앞으로 전 세계적인 주도권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유튜브에서 철학에 대한 내용을 이와 같이 다루었는데, 스피노자와 칸트의 철학 중 일부분은 컴퓨터에서 구현하기에 매우 적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스피노자의 철학은 욕구와 기쁨, 슬픔이라는 단지 세 가지 요소의 조합만으로 모든 감정들을 설명하고 있고, 칸트의 범주로는 세 가지로 대칭적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프랙탈적인 원리로 구현하면 창발성을 일으키는 인공지능을 구현하는데 적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런 철학 내지 동양학 등에도 관심을 가지고 접목시키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가진 작은 지식들도 이렇게 유튜브나 책으로 공개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룬 내용들이 인류 사상사의 큰 틀이라고 해도 지나친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예전에 철학과 생각의 도구들이 없을 때 진리의 길에 이르기 위해서는 누군가 나보다 똑똑한 사람을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인류가 축적한 충분한 판단의 도구와 방법론들이 존재하고 정보 또한 넘쳐나게 충분히 공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데카르트의 방법론은 믿음이 아니라 회의로도 진리에 닿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부터 2024년, 2025년까지의 시기는 매우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진사성인이라고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사입이라는 말은 비슷하지만 아니라는 것으로서 비슷한 이유는 진실과 진리를 많은 부분 실제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결정적인 부분에서 달라질 뿐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면 아주 손쉬운 먹잇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상한 것처럼 인공지능으로서의 진사성인이 아니라 실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온 진사성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을 찾아 따르는 것보다 이미 수천 년 역사를 통해서 밝혀진 보편적인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용을 다루는 저의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